자, 141번부터 보죠.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 대한 3차식 fx가 선생님이 적는 동안 읽어봐. 풀어봐. 기억은 쉽죠? 자, 볼까요? 기억은 쉬워요. 그냥 매표에다가 읽으면 그냥 이렇게 다 사라져서 여기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니은부터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보통 이제 명제를 배웠었잖아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모든 걸 위한 다 돼야 되죠. 근데 어떤이면 하나 이상만 되면 돼요. 그죠? 찾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여기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어야 된다는 얘기. 얘가. 근데 일단 저기서 1이라는 건 갖고 있으니까 조리제법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1로. 간단하게 끝나죠? 여기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그래서 fx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은에서 일단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자면 실근이 두 개라는 건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1 하고 뒤에 게 완전 제곱식이거나 또는 x-1의 제곱하고 뒤에 게 하나 남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근이 두 개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요 케이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판별식이 0이어야 되거든.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판별식을 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0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죠? 안 돼요. 둘이 같거나 아니면 부호가 완전 달라야 되는데 둘이 부호도 갖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럼 이거밖에 없네? 이게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다가 1 넣으면 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있는 인수 하나가 x-를 가져왔다는 얘기니까.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제곱의 형태가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뒤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럼 1을 넣으세요.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2a 플러스 b제곱이 뭐다? 0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걸 가져올게요. 그럼 b제곱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렇게. 요것만 만족하면 되죠. 근데 방금 내가 여기서 딱 막히는 이유가 이게 뭐 어쩌라는 건데 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서 뭐라고 했어요? 어떤 예.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요거 만족하는 거. 저 앞에 이거 만족하고 요걸 만족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만약에 내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럼 B가 뭐야?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되지. 그럼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A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을 넣었어, 이렇게. 그럼 B가 뭐야? 마이너스 루트 5면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어떤이라는 단어가.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명제 배우고 나왔겠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 어떤이라는 단어가 되게 위험하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희한하게 여기 니은에서 풀던 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조건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니은, 디귿은 또 다른 조건인 거야.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에요. 근데 요거까지는 똑같거든? 여기까지는 뭐 원래 x가 1인 걸 갖고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럼 디귿에서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건 일단 fx가 여기까지는 만족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그럼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둘 다 뭐 1이 아니래. 하나가 같으면 또 이렇게 돼버리잖아.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냥 쓰기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신 알파랑 베타랑 다르고 알파랑 베타는 1이 아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니은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디귿보다. 됩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세 실근의 합이, 그럼 여기 1이랑 알파랑 베타가 7이란 얘기고, 그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란 얘기인데 알파 베타가 여기에 근이잖아요. 그럼 극악의 관계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2에 A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구했어. A가 마이너스 3인 것,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구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알파랑 베타랑 실근인 거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저거 했었던 4분의 T인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뭐예요? 0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등호 안 돼. 맞나요? 내가 얘기했어. 저 니은의 조건 갖고 오지 마. 여기 디귿이야. 그럼 A가 이거니까 B가 요렇게 되겠죠. 한 단계 건너뛰었습니다. 9-B제곱 0보다 큰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근데 여기 봐봐.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는데 A가 마이너스 3이면 B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어야 뭐? 되어야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들어가지. 그럼 여기서 뭘 적으면 돼? B는 뿔마 루트 5만 아니면 돼. 이 조건. 왜냐면 얘가 뿔마 루트 5가 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근이 1이 돼. 그건 안 된다니까? 서로 다른 세식근이 여기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 B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다행히 B가 뭐라고? 정수래잖아. 그럼 B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섯 쌍이 맞죠? A는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봐봐, 얘보다는 얘가 더 어렵잖아. 저 어떤이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아마 저게 중간고사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명제 때문에 안 되거든, 아직. 나중에 모의고사 형태에 나올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 이 포인트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 146번으로 갑시다. 적은 사람들은 146번 풀어봐. 선생님 여기 지울게요.
146번은 노가다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얼핏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요새 고등학교 3학년 문제의 추세 중에 하나가 노가다예요. 근데 그게 1학년한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나 그 전해의 수능 문제 유형이나 모의고사 문제 유형은 내신에 내려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그쪽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유형을 가져와요. 보통 노가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통에서나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데서도 많이 써요. 자, 문제가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더 어려워요. 문제가 심플해서 너무 더 어려워요. 만약에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다행히 양수고 정수예요. 그럼 이 세 개를 이렇게 씁시다.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하고 순서를 결정해버리죠. 세 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는 이거죠.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했더니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부터 적을게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곱했더니 얘가 n 플러스 4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적을게요.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보기엔 이게 편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양의 정수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순서는 결정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혀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방법이 없잖아. 왜냐면 차라리 얘가 나왔으면 답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중에 얘랑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숫자들에서 이거랑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가다예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대로라면 여기 1하고 2하고 여기 뭐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하고 3하고 8 좁으려나? 1하고 4하고 7 1하고 5하고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얼마? 7 2하고 4하고 6 끝났죠? 3하고 4하고 5 이 정도밖에 없어요. 더 있나요?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혹시 더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m을 구해요. 곱하면 이거죠. 그럼 m이 얼마냐면 14죠. 맞아요? 여기다가 14를 적어요. 이게 노가다라니까.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거 두 개씩 곱해요. 2, 18, 9. 안 되네. 여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요. 노가다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주어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곱하면 24예요. 그럼 여기 20이죠? 선생님 계산 틀리나 봐. 그럼 두 개씩 곱하니까 여기다가 20을 적으세요. 여기다가 20을 적고, m이 20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3, 24. 이미 넘었잖아? 8. 안 되죠? 여기는 얼마야? 28. 그럼 여기 24겠죠? 여기다가 24를 적어요. 4에다가 또 넘었네? 틀렸네. 안 돼요. 여기는 30. 그럼 26. 여기다가 26 적어요. 그러면 일단은 5에다가 30. 글렀네. 6. 안 되죠. 다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자, 40인가요? 네, 그럼 여기가 38. 설마 답은 하나 나오겠지. 여기가 38. 그 다음에 6에다가 왠지 가까워지고 있어. 14. 안 되죠. 아깝다. 얘가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가 48. 44죠, 그럼? 44. 8에 24에 됐다. 12. 얘네요. 마지막도 해야죠. 60. 54. 54, 12, 20, 15. 56. 홀수네요. 글렀죠. 답이 이거네요. 요거. 그때 답 M 44. 이렇게. 그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들었죠. 고3에서.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킬러가 아니잖아.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거든, 내가. 케바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 빨리 찾아내야 되는 연습. 그 다음에 계산 들어온 거. 이 두 가지가 늘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계산 들어온 거. 근데 이게 내신에 내려온다고요. 내신으로 내려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147도, 지금 우리가 보면 순서쌍의 개수, 그러니까 141도 마지막에 순서쌍 개수였죠? 얘도 케바케죠? 147도 마지막에 순서쌍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추세라는 거를 잘 봐주세요.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147도. 자, 얘가 여기도 서로 다른 세 정수네요. 서로 다른 세 정수인 근을 갖는 데.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두 정수 A, B가 여기 들어가는 거 A, B, A, B. 자, A의 절대값은 뭐라고요? 50보다 작거나 같고 B의 절대값도 이렇게 만족을 한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막연하죠, 되게. 일단 여기가 요따구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죠. 마이너스 8a 플러스 8b 마이너스 8b 맞죠? 이렇게. 그래서 합시다. A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 아니야, 그러지 말자. 그냥 하자. 어차피 인수분해 해도 더러운 건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세 정수인 근을 마이너스 A랑 또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 이렇게. 하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내가 B는 몰라도 세 개를 다 곱하면 세 근의 곱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끝났네요. 왜요? 알파 베타가 뭐예요? 4예요. 그럼 하나가 1이고 4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겠죠. 정수잖아요. 다르다며. 2랑 2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세 개를 다 더해. 세 근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할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1번이라고 할까? 이걸 2번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럼 1번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1번에서는 마이너스 2랑 알파랑 베타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더하니까 3인가요? 요게 마이너스 A분의 2B가 되겠죠. 극약의 관계.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요거요. 마이너스 2랑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분의 2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B가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B가 A보다 절대값은 더 크죠? 그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B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의 절대값이 이렇게. 큰 걸로 기준을 잡아야지. 좁혀 들어가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A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00 A 3분의 10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 다 그냥 계산 세면 돼요? 안 돼. B도 정수야. 그러면 여기 2가 있잖아. 그래서 A가 짝수여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가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3차식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0 빼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0 이렇게 가요. 0 빼고 마이너스 2 빼고 여기서 2 이렇게 해서 32까지 이렇게 되겠죠. A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32개. 요게 세팅이 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세팅이 되는 거니까 개수는 끝났잖아.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어렵지. 내가 어렵다고 한 거야. 자, 여기도요. B의 절대값이 여기 B 아니구나. B가 얼마냐? 2분의 7A죠? 여기는 요거 이렇게. 자, 여기도 A가 짝수여야 되네요. 근데 여기가 2분의 7의 A의 절대값이 또 50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부터 들어가? 14? 맞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0 빼라 그랬다. 14까지. 그럼 여긴 14개. 둘이 더하시면 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다. 지금 여기 푸는 건 시험에 자주 기출해서 많이 봤던 거다, 선생님이. 우리가 한 다다음 주 정도에 보는 그 구집의 모의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아닌가? 고차반도시까지인가? 부도시까지인가? (148) 얘가 되게 유명해요. 기초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페이크가 하나 있거든요.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선생님 문제 적고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이것도 약간 노가다긴 해요.
볼까요? 앞으로 이 나머지 점이라던가 지금 다항식 나눗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애들 나올 때. 이런 애들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1차식이다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 대입하면 풀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오메가를 넣던가 하나는 양변에다가 x 마이너스를 곱해서 x 세제곱을 만들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예요. 보통 이런 형태는 오메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n이 있다라는 건 오메가의 n제곱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결정하고 이 식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0이겠죠? 맞아요? 왜? 여기가 0이니까.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60에서 빼놓고 말고요. 여기 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다 푼 거예요. 얘가 64가 되는 애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될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Q의 오메가라고 할게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요게 그래서 64가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규칙을 찾으면 되는데 저 오메가의 성질이 보통 3개씩 끊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적어보면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요거.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요거. 이렇게. 보통 요거 두 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뭐가 하나 돼 있냐면 켤레가 있죠.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켤레가 1이다. 따라서 오메가 켤레가 제곱이랑 똑같고 또는 오메가분의 1과 같다.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켤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맨 위에 걸 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5 이상이라고 했는데 규칙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Q1X 이렇게. 그럼 두세요 이렇게. 얘는 요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오메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요, 잘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요거고 얘가 이거라서 얘가 1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얘네 둘이 곱하면 1이다라는 거. 자, 3이에요. 그러면 똑같겠지.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고 요거죠. 그래서 얘가 2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자, 유추해봐. 얘는 내가 여기다가 이걸 곱한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 앞에 있는 거에다가 얘를 곱한 거잖아. 맞죠?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 얘랑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자, 규칙을 잘 찾아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5부터니까. 그럼 봐요.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이거랑 이거를 곱할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곱한 게 이거랑 같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럼 얘가 요거랑 같아요. 2예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규칙 찾아야 돼. 규칙 찾으라고 했어, 분명히 선생님이. 자, Q의 6이에요. 6의 오메가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Q의 5가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를 곱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2에다가 얘도 2잖아.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3개씩 끊어봐.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3개씩 끊으라고. 이렇게. 이건데, 거기다가 2를 곱한 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럼 그 다음 거 유추할 수 있어? Q의 7의 오메가 뭘 것 같아? 그치? 요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 Q의 8, 밑에 썼을까요? Q의 8의 오메가는 뭘 것 같아? 똑같이 이거겠지. 얘랑 똑같이 이렇게. 이거 1, 이거 1,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고.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자, 이제 그럼 답을 찾아볼게요. 답을 찾아볼까? 그럼 여기가 9니까 64가 되려면 64라는 건 2의 6제곱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n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여기서 쭉 왔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2의 6제곱이 왔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몇 번째냐? 1, 2, 3, 4, 5, 6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여기 할까요? 여기가 3번째래. 여기 6번째고 9번째. 몇 번째겠냐? 이거죠. 근데 느낌이 조금 쎄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저기 자연수의 합이라 그랬어. 근데 보통 가끔 내신에 그냥 하나인데 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그냥 합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여기 보세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 얘네 둘이 곱하면 1이라고. 맞아요? 그럼 얘만 답이야?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간 19, 20번째도 얘겠죠. 그래서 답이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여기서 20을 빼먹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 문제의 함정. 아시겠죠? 오메가의 규칙성인데 그냥 간단한 규칙성이 아니라 3개씩 가는데 이렇게 지수가 커져가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역시 해박해져 이것도.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얘를 곱해서 1이 나왔죠. 얘를 곱하면 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 3번째가 2였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여기서 3번째 넣었는데 또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이걸 곱했잖아요. 그래서 또 똑같이 2가 나왔죠.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2칸 넘어가면 똑같은 게 또 나와요. 맞아요? 여기서 2칸 넘어가면 얘 다음 똑같은 게 또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8번째면 여기 밑에 19번째는 분명히 마이너스 2의 6제곱의 오메가의 제곱이었을 거고 20번째가 다시 2의 이렇게 되는 거죠. 21번째가 아마 2의 7제곱일 테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은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 규칙을 보셔야 돼요. 결국에. 마지막 것만 볼 게 아니라. 얘기했어요. 이거 많이 봤다고요? 자, 정리하시고 H로 갑시다. 오늘은 H랑 I 전체 부등식을 좀 할 거거든요. 적으세요. 딱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H 정말 적네.
선생님이 1, 2, 3학년을 통틀어서 문제를 풀리다 보면, 특히 나중에 이제 3학년 모의고사를 풀리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부등식에서 틀리고, 그 다음에 부등식 뭐 부호 잘못 결정해서 틀리고. 그러니까 다들 잘 하긴 하지만 희한하게 조금 까다로운 부등식만 나오면 여기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실수하는데 냅두는 거야. 부등식에서 실수하는데 자꾸 냅두니까 그게 그냥 인이 박혀가지고 계속 틀리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려운 문제 풀어놓고 부등식에서 틀리지 맙시다. 일단 보죠. 첫 단원이 지금 H가 그냥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I가 2차 부등식인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풀리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확인만 몇 개 하고요. 풀립시다. 자, 우리가 그 방정식에서 요거 푼 적 있죠? 저거 어떻게 푼다고? 그냥 A분의 B야? 그럴 리가. A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랐죠? 그럼 마찬가지로 바뀔 수도 있지만 요것도 있다는 거죠. 이건 더 많죠? 첫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커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요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세 번째, 더 어려워졌습니다. A가 0이에요. 그럼 이렇게 쓸까요? 0 곱하기 X라고 쓰고 B라고 쓴 다음에 여기 둘을 가려요. 만약에 진짜 B가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가 되죠.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긴 해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4개를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저 형태에서 A 자리에 식이 들어가고 B에 식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와요. 이따가 볼게요. 뭐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이 있는데 2차든 1차든지 간에 연립이 나오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그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를 미리 주고 아니면 그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다 라고 하고 범위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등호 넣어봐라. 이거예요. 최근에도 내가 2학년들한테 지수록 풀리느라고 이걸 물어봤는데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안 헷갈리겠지 설마. 두고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가 하나인 경우, 뭐 해가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조심해야 돼요. 절대값. 자, 절대값의 정의 알고 계시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만약에 x의 절대값이 어떤 a보다 작다라는 건 뭐가 그렇게 재밌어? 왜요? 뜻이? 그죠? 그럼 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a보다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원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야지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a보다 짧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렇게 가볼까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냥 풀면 되긴 해요. 봐봐. 이게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여기 A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A-K고 여기가 A 플러스 K예요. 원하는 범위가 여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A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K보다 짧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돼요? A에서부터 X까지 거리가 K보다 짧다. 그러니까 요거 위에 들어간다. 이게 식이 바뀌면 이 뜻이 더 쉬워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왜냐면 여기 나중에 fx가 들어갈 거거든요. fx가 들어갈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수선상에서 이런 뜻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도 알죠? x의 절대값이 a보다 멀고 b보다 짧다 이런 거. 네, 0이 아니라 a. a에서 k만큼 뺀 거, k만큼 더한 거, 요 사이에 x가 존재한다. 그래서 a에서부터 거리가 k보다는 짧다. 이런 얘기를 봐야 돼요. 됐죠? 요런 거.
까먹지 마세요. 절대값의 정의를 사용해서 푸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걸 하잖아요. 함수를 할 때 갈게요. fx가 y는 하고 첫 번째 x-a 절대값 플러스 k 형태가 있어요.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됩니까? 저건 다 알죠? V자라는 거.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서 되죠.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얘는 V자 모양을 이렇게 나뉘죠. 여기 기준이 뭐예요? 여기가 x는 a예요. 좌표는 a, k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 둘 다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 맞아요? 그럼 두 번째 y는 x-a 절대값, x-b의 절대값 이렇게 돼요. 알파 베타로 갑시다.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접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맞아요? 안 배웠나요? 자, 절대값이면 안 배웠다고? 자,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베타예요. 그래서 여기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하고 가죠. 안 되면. 이게 다 부등식에 나오거든요. 방정식에도 나오고.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만약에 알파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괜찮으세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상수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맞아요. 계산을 같이 빨리빨리 해야죠. 됐나요? 이거 진짜 처음 들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뭐야? 자,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 양수니까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맞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여기 사이일 때 요게 최소값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돼. 1번, 2번, 3번 하나 더 할 건데 이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다 써먹어요. 모르면 큰일 나. 기억해 주세요. 특히 최소값. 최소값. 세 번째. 하나 더 늘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토기 문양이라고 외우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3 기울기, 1 기울기, 1 기울기, 3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대칭은 아니에요. 알파, 베타랑 감마랑 대칭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여기가, 쟤랑 똑같이 하면 돼. 여기가 x가 알파, x가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이렇게 됩니다. 자, 최소값 뭘 것 같아요? 여기. 외우기 쉬워. 여기가, 베타 되면 돼. 베타 콤마 감마 빼기 알파 이렇게.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세 개는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에도 나오고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도 나오니까. 외우고 싶잖아. 보기에는. 요 세 개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김에 이것도 합시다.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도 합시다. 저번에 내가 한번 해준다고 했는데 안 했지? 그것도 합시다. 여기서 또 쓰일지도 모르니까. 안 적어도 되면 지울게요. 지금 하는 이 녀석은 나중에 수원 수투에서도 나오니까 이것도 배웠을 텐데 했을 텐데 보면 알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fx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해요. 그럼 저걸 할 때마다 매번 절대값 범위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해요? 아니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스타일이 나오면 그래프 기본적인 거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내자는 얘기예요. 아니 저럴 시간이 없어. 나중에 수험수 풀 때. 절대값 나오는데 그걸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자르고 다 해서 그래프 다 따르고 안 돼요. 못해요. 자 보세요. 자 절대값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준이 있거든요. 얘가 0보다 크면 A가 나오고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이건 다 알지? 그럼 기준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게 0이 기준이에요. 그쵸? 저기 있는 게 0이야? 아니야? 커? 작아?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뭐가 기준이냐면 fx는 0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고 fx는 0?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줄게요. 자, y는 우리가 x 마이너스 간단한 걸로 갑시다. 요런 애가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물론 저 그래프 내가 알죠. 자,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여기다 그렸어요. 이렇게. x 마이너스 1을. 그럼 기준이 어디라고? 요거야, 요거. 요 점이 기준인 거야. 여기가 fx가 0이니까. 그리고 fx는 그래프니까 그래프 따라 움직이면 요 그래프 따라 움직이는 데는 0보다 큰 거고 여기가 여기 밑으로 내려간 여기는 0보다 작은 거죠. 요 그래프 따라 움직이는 거 맞아요? 그럼 저기에서 뭐라고 했니? 0보다 큰 건 그냥 그려 이렇게 작은 건 마이너스 붙이는 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절대값이면 밑에 있는 거 다 위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그려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렇게 가자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수투 가서도 저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x절대값. 기준이 뭐죠? 이거라면서. 다른 말로 하면 y축. 이거겠죠? 자, 또 합니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그럼 기준이 뭐냐면 이거라고요. y축.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x가 0보다 크고 이쪽으로 가면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살리라고 이렇게.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올려 위로? 그거 아니잖아.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쓸모가 없죠. 이쪽은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카피가 돼요. 이렇게 카피 뜨시면 돼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2,1이 있어. f가 적으면 f에다가 2는 1이라며. 맞죠? 근데 f에다가 마이너스의 절대값을 넣어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x의 절대값만 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애 있죠. 요런 애. 이건 여기 절대값이 없어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그렸어. 0이랑 2야. 어떻게 한다고? 이걸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려. 끝.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를 막 x가 0보다 클 때 따로 하고 0보다 작을 때 따로 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나오면. 됐죠? 안 끝났어. 제일 많이 안 쓰는 거. 하지만 1학년에서는 한 번은 나오는 문제. 세 번째. 본 적 있을걸요? 이거. 자, 3번이랑 1번이랑 똑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근데 달라요. 뭐가?
기준이 달라. 여기 y는 0이야. 기준이. 다시 얘기하면 x축이에요. 얘가 1학년 때 한 번 나오고 나중에 그 스투나 미적에서 적분할 때 한 번 또 나와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좀 어려워요. 보세요. 또 이걸로 하는 거야, 이렇게. 저거.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이거랑 뭐고, 내가 지금 그리려는 건 이걸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준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여기가 기준이잖아. 그지? 그지? 이 위쪽이 뭐라고? 이거야. 아래쪽이 뭐라고? 이거라고. 그럼 얘는 살리는 게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여기 있는 거 위로 올리면 쟤랑 똑같잖아. 이거 아니야. 기준이 이거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뜨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생각 못 하잖아.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 아까도 했지. 여기 2,1이 있거든. 그럼 f에다가 2 넣으면 1이잖아. 그럼 f에다가 2 넣어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해도 되니까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잘 볼 일이 별로 없어. 정말 가끔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기준을 찾자는 얘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달라요. 얘네 색과. 걔는 도형에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원반 같은데. 뭘 지워야 되지? 이거 지울게요, 첫 번째 거. 자, 얘는 도형에서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을걸요, 중학교 때? 기준이 뭐야? 간단해. 이거야. 원점 기준이야. 그럼 어딜 살릴 거야? 1사분면만. 그쵸?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봐봐. 만약에 내가 지금 그리려는 게 뭐냐면 이걸 그릴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저게 그냥 사는 데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여기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1사분면일 때, 2사분면일 때, 3사분면일 때, 4사분면일 때 다 나눠서 풀었단 말이에요. 부호 다 바꿔가서.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전부 다 카피 떠 이렇게. 다 카피 떠. 이렇게 복사, 원점 복사, 밑으로 복사 다. 그럼 끝. 왜? 봐봐. 여기 2,1이야. f 이놈은 1이지. f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넣어도 1이지. f에다가 2 넣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해도 되지. f에다가 마이너스 2 절대값 넣고 마이너스 2 절대값 해도 되지. 이렇게 상관없는 거야. 다 그냥 복사 뜨면 돼. 어디만 살린다고? 1사분면만 살린다고. 근데 얘가 유명한 건 얘가 아니고 이거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도형 나온다 그랬잖아요. 도형? 아, 이거 저거 안 했다. 저거 좀 이따 해줄게요. 도형이 뭐냐면 이거. 제일 유명한 이거예요. 저걸 할 때 아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눠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 살려. 이렇게. 끝. 이렇게 풀면 돼요. 뭐에 나오냐면 넓이 얼마야? 2.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나와요. 이 안에 내접하는 원.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는 원.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원방할 때. 그리고 이제 이 형식은 이제 일반적인 거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패턴. 그래서 이제 이 형식을 내가 외웠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물론 쟤처럼 3x 플러스 4y 플러스 11을 그린 다음에 해도 되는데 아니 되게 쉽게 풀 수 있잖아요. 봐봐. 절편만 찾아. x절편 어디야? 여기다가 0 넣으면 되지. 그럼 절대값이 4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찍고 여기다 4 찍고 이렇게. y절편은 여기다 0 넣었어. 절대값 3이잖아. 여기 3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고 이렇게 이으면 끝. 이렇게. 넓이 24. 끝. 이렇게. 이런 거 물어봐요. 됐죠? 자, 요거는
부득이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요거는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이게 아까도 했었던 것처럼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절대값 하면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보세요. 나중에 수험 가면은 이제 그 사인, 코사인, 절대값 포함함수 그래프 할 때 쓰이거든요. 한 김에 이거까지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 가지 함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게 원래 절대값이 있는 형태에서의 그래프를 그려준 건데 그거 말고 절대값이고 요게 이렇게 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 일단 절대값은 항상 기준이 여기 0이고 여기 0이에요.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그었을 때 마이너스 3이랑 5를 해서 여기 세 구역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구한 범위 내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전부 붙어서 나올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10 집어넣고 넘어가서 3이죠. 그럼 x가 뭐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이렇게. 그럼 해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구했는데 이거면 해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아요. 여기 사이. 그럼 저 앞에는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x가 되고 10 지워졌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가 3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답은 뭐야? 여기서 이걸 구한 거니까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 안 넣었으면 여기 넣어도 되고 보통 맨 처음에 여기 안 넣으면 여기 넣고 여기 안 넣고 그 다음에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그럼 전부 플러스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3x가 되고요. 넘어가면 얼마? 17?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x가 3분의 1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요. 겹치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또는 이거면 합쳐줘야겠죠? 중간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89번. 자, 절대값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빼기 1의 절대값이 4보다 작다.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해요. 이렇게. x 절대값 플러스 2에서 빼기 1을 한 게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크겠죠? 이렇게. 돼요? 1을 더해야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죠. 뭘까? 절대값이라는 거. 그럼 얘가 버려지죠. 당연한 거니까. 여기가 그냥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풀 필요 없죠. 이거 왜 풀어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기만 풀면 되죠, 이제.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여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으로 갑시다. 못 푼 건 숙제로 풀어보시고 갔다 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풀었었던 부지식 모의고사 풀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틀린 거 다음 시간에 또 풀어야 되니까. 지워 쓰세요 빨리. 그러게 저번 거보다 어려웠나 봐. 오늘 점수가 나와서 아까 봤는데 점수가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지워도 되죠? 잠그려고? 딱 필요한 것만 합시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못 풀진 않으니까 뭐 크다 작다 가두는 거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요거 하나 할까요? 몇 개만 필요한 것만. 이거는 다 할 줄 알죠? 이렇게 만약에 기본적인 것만 합시다.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얘가 만약에 판별식을 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근 두 개를 갖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는 뭐 어렵진 않죠. 일단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프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알파랑 베타면 크다, 작다, 그래서 가둔다 이런 것들은 다 알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쟤 빼고 나머지 애들이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요. 제곱이에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건 안 할게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요거는 뭐예요? x가 뭐만 아니다? 알파만 아니다? 이거는 모든 실수. 그렇죠? 여긴 해가 없죠? 여긴 뭐예요? 알파. 그래서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2차 부등식에서 근이 하나 나오는 녀석이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림 상황이 이런 거죠. 이렇게 접하는 거. 이렇게.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르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요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요거는 나올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해가 없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얘네 둘은 뭐예요? 네, 모든 실수.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 나오죠.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의 풀이 과정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되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계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원에서도 지수로고 방부등식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얘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한다면 그래프 모양이 요거여야 되고 즉 필요충분 조건이 a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여기는 요거까지는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절대부등식은 얘들아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배웠잖아요. 이것도 이런 애들도 절대부등식이에요. A에다 B에다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중에 2차 부등식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계속. 쭉 나와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건 항등식이고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건 절대부등식이에요.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조금 파생돼서 조건이 있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x가 0보다 커. 그때 0보다 크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요. 모든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나중에 푼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잘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에요. 범위 내의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도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앞에 a가 음수예요. 근데 x가 이따가 하겠지만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앞에가 음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축이 언젠가 여기 지나가겠죠. 그럼 알파 베타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범위 내에서 플러스 이해되세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조건이 있는 절대부등식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걸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뭐예요? 근해분리. 좀 이따 할 거예요. 이런 형태의 절대부등식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부등식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 말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꾸 뭘로 푼다? 다 그래프로 푸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래프랑 호환이 안 되면 여기도 망하는 거야. 2차 부등식이라고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랑 호환시켜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얘기를 할까요? 근해 부호결정, 근해 분리. 이걸 한번 해봅시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근해 부호결정. 이건 이거예요. 자,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 안 썼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된대요. 둘 다 양수. 그러면 a가 일단 양수라고 하고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 판별식 합니다. 해야죠. 서로 다른이란 말 나오면 0 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인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예요? 양수겠죠? 둘 다 양수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인 a분의 c가 양수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이 다 음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 자, 판별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게 음수죠. 둘 다 음수라서.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데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요게 있어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가 나오면 판별식 안 합니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먹혀요. 어디에? 어디에? 여긴 뭐만 하면 되냐면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요거예요. 이게 왜 먹히냐면 잘 봐. 만약에 판별식을 하면 요게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이렇게. 맞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랑 c랑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4ac가 뭐겠니? 양수겠죠. 양수죠. 양수죠? 먹혀요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여기에 포함돼 버려 그냥. 겹쳐버린다고. 얘가 이거든. 이거만 하면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로 나뉘죠.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대칭축이 자 이렇게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냐, 아니면 대칭축이 이쪽으로 쏠려 있냐, 이렇게 나뉘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기억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나중에 얘를 더 많이 써요. 그래 분리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나 A는 양수라고 할게요. 여기에 두 근을 역시 똑같이 알파 베타라고 해요. 이번엔 뭐냐면 P보다 두 개가 커요. 이렇게.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알파랑 베타가 있어. 여기 P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죠. 네? 그때는 여기를 일단 fx라고 먼저 잡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1번이 뭐냐면 판별식 여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두근이라고 했지 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 여기 등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여기도 빼세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뭐 해요? 근각교세 관계 여기는 안 해요. 부호결정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거 해요. 올라가면 양수거든. 됐어요? 자,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 둘은 쟤는 그렇게 별로 막 어렵지 않은데 근해분리는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여러 가지에서. 부등식에도 쓰이고 그냥 함수에도 쓰이고 나중에 지수로그 함수에도 쓰이고 수투에도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에 P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똑같지 않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 나왔다. 얘도 FP가 0보다 크다. 둘의 차이를 뭘로 잡죠? 어이? 까먹었어요? 아니면 알고 있는 대답하기 싫은 거야? 대칭축.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P보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더 크다. 세 번째 P보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작다. 얘네들의 차이가 이겁니다. 그리고 쟤랑 비슷하게 세 번째 만약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판별식 안 합니다. 얘도 그냥 알파고 베타니까 여기 P가 있어서 내려가시기만 하면 돼요. 얘는 뭐만 하냐면 뭐만 FP가 음수다. 이것만 합니다. 내려오면 어차피 근 두 개 생기잖아. 내려온 데가 있으면 올라간 데가 있을 거야. 그리고 판별식, 역시 판별식도 여기에 먹힙니다.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요 두 개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써먹어요.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얘네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대로 외우시고 이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심지어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목요일날이나 그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할 때 방부등식 할 때 얘네들 써먹을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까먹지 마세요. 자, 이 정도면 되고요. 여기도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54번부터 보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건데 범위가 6이에요. 3부터 5인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집중! 조용히 하고. 자, 3부터 5의 실수에서의 부등식이 여기에 성립을 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차인데 0보다 작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대칭축이 결정이 돼요.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봐봐. 3부터 5란 말이야. 범위가. 그럼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냥 그렸다고 칠게요. 여기가 2,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3부터 5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x가 3일 때 여기가 x가 5일 때로 결정이 돼요. 이만큼 그려져요. 근데 제가 뭐라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y축 밑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했고 얘를 할 거야. 얘만 하면 되지. 그럼 뭐 하는데요? F5가 자 질문 0보다 작으면 되죠?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으면 여기 안 들어가야 돼요? 헷갈리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푸시면 돼요. 더 안 풀어도 되죠? 90번. 59번? 오케이. 자, 59번 봅시다. 여기 직선이 하나 있고 2차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잘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고 여기 밖에서 만나고. 그래서 얘가 여기가 알파예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뭐라고 물었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고 물었어요. 그건 누구 거야? 얘 거죠, 얘 거. 얘 판별식. 근데 얘가 근이 몇 개죠? 2개. 그러니까 이건 맞겠죠? 고민 안 해도 되죠? 좋아요. 얘는 뭘 물어봤냐면 이게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여기 형식을 보시면 이렇게 형식을 보면 요 함수의 x에다가 뭘 넣은 거? q를 넣은 거. 근데 q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q. 이렇게. 맞습니까? q가 뭐야? q가 양수인 거 보이세요? 0보다는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어딘가에 뭐야? 이쪽에 어딘가에 여기에 이렇게 넘어와서 q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q를 넣으면 이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q 넣으면 오겠습니까? 양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부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디귿. 자, 부등식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뭐의 부등식이에요? 요거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여기를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 잘못 적었지 내가 지금 P지 이거. 나머지 넘기면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식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2차가 끊어야겠고요. 자, 여기 다시 봐봐. 어부서 봐. 여기 보세요. 여기 2차가 왜? 자, 여기 2차가 1차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거기 어디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프를 사용한 부등식이에요. 그래프를 사용한 부등식. 자, 90번.
자,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거죠. x-n의 절대값이 뭐야? 2보다 크다. 요거랑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 풀리죠? 밑에 거 이거지. 4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건. 자, 천천히 x-n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죠. 이렇게. 절대값이 큰 거니까. 그러면 x가 n-2보다 작거나 또는 n 플러스 2보다 크다예요. 자, 이제 해보자. 여기가 4야. 요게 밑에 있는 녀석이에요. 요렇게. 됐나요? 근데 요걸 넣을 거야. 요걸 넣을 건데 거기 잠깐 확인할까요? 자연수 몇 개라고? 2개. 2개예요. 그럼 어떻게 넣을까? 어떻게 넣으면 2개야? 여기서부터가 좀 어렵거든요. 자, 만약에 그 자연수가 만약에 4랑 5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요? 자, 여기 6이 있다고 칠게요. 6이 들어가면 되잖아. 얘가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럼 4가 5랑 들어가죠. 이 상황을 일단 먼저 보자고. 근데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쪽에 겹치는 게 없어야 돼. 이해되시죠, 선생님 얘기? 네. 여기서 1번. 이 상황. 그러면 n-2가 자 5하고 6인데 질문.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요? 6. 그죠? 왜냐하면 5가 되면 4랑 5가 안 되니까. 됐죠? 그러면 n이 7보다 크고 8보다 작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갖다가 뭐 구해야 돼? 얘 구해야지. n 플러스 2. 자, 여기서 n 플러스 2는 뭐가 되죠? 그러면 9보다 크고 뭐야? 10보다 작죠. 이렇게 결정. 그럼 됩니까? 그러면 결정이 돼요. 여기 9가 있다고 쳐.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 왜? 그럼 3개 되지 않아? 4하고 5하고 10.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이건 안 되는 거네?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해야지, 끝까지. 자, 하나 더. 여기 4하고, 여기 10이야. 자, 여기 5 쓰고, 여기다 9 쓸게요. 여기다 8 쓰고. 이번에는 얘가 여기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n 플러스 2가 여기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9하고 10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 n 플러스 2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8하고 9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등호 어디다 붙여? 8.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럼 n이 어떻게 돼? 6, 7. 그러면 또 n-2가 필요하니까 5,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이 사이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럼 4가 또 들어간다고. 그럼 나머지 하나 뭐 남았어? 이미 저기서 답이 나온 거라니까. 한 칸씩 옆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얘만 남았네요.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n-2가 여기 있고 n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하고 10이 되는 상황. 이렇게. 왜냐하면 저기서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아, 여기 2개를 넣었더니 여기 하나 걸렸지. 여기다가 2개를 넣었더니 여기 하나 걸리잖아.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가 들어가야지.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럼 어떻게 돼? 여기 n-2는 4하고 5인데 등은 어디다 붙인다고? 여기. 그래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n이 6하고 7이 된 거죠. 이렇게. 여기는요? n 플러스 2가 9하고 10. 등 어디 붙는다고? 여기.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둘 다 만족하려면 이렇게 될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조족이 다 안 되잖아, 두 개가 다. 그러니까 답이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걸려야 딱 하나씩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잠깐만. 내가 뭐 잘못 보였어. 에이? 에이? 뭘 잘못 본 거야? 응? 합이네, 그리고 거기다가? 잠깐만요. 응? 아, 11자가 걸리는 거구나, 저기. 선생님, 마지막 걸 잘못 풀었군요. 요것도 되고요. 여기에 답이 되네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8 되면, 여기 10이 되니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하죠. 여기 4하고 5가 들어가고, 10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근데 여기도, 그걸 잘못 풀었구나. 여기도 8이랑 9면, 여기 9하고 8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면, 여기 4일 땐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안 들어가고, 얘네 둘은 들어가니까. 그래서 답이 4하고 7하고 10이죠. 마지막에 확인을 안 했구나.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101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갔다 와. 자, 101번 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자, 요게요.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어본 겁니다. 보시죠? 자,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요. 판별식부터. 그래서 k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0. 얘가 뭐야? 0보다 커야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0보다 크고요. 딱 k가 마이너스 5에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알파 베타. 뭐예요? 곱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결정이 되죠. 됐나요? 그럼 k가 뭐야? 20보다 작죠. 이렇게. 왜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개수 세는 거 어렵진 않죠? 자, 1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하던데 볼까요? x제곱에 kx k제곱 마이너스 7은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어려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 fx를
x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 얘가 두근이 저거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다는 얘기죠. 질문. 한 변씩 해요? 할 필요 없죠. 이것만 하면 돼.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얘는 양수.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음수. f에다가 1 넣으면 얘는 양수. 이거 세 개만 하시면 됩니다. 왜? 얘가 있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한 변씩 아니면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할만한데 117 볼까요? 117이 아까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얘 근 중에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적어도 한 개가 요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라고 했어요. 여기 두 근이 뭐예요? 이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가 만약에 얘를 F로 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푸는 건 어때요? 이렇게 풀면 어때? 여기요? 풀어보죠.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거요? 그럼 K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답이에요? 이거 두 개는 안 해요? 이거 두 개는 안 해요? 자, 다시 117로 왔습니다. 이거 두 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적어놓으라며. 그럼 여기다 그냥 또는 붙이면 안 돼요? 풀어볼게요. 아니, 풀었으니까 답을 알 거 아니야. 요거라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F에 5를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답을 내가 이렇게 썼거든요. 답이 없죠, 여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얘가 있거나 얘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질문을 보세요.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중에 적어도 한 개의 근이 이 두 근 사이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런 얘기 아니냐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fx가 이 상황이면 자, 여기에 두 근을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알파랑 베타면 요거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5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아요? 얘는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5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거 두 개만 풀면 안 되냐고요. 선생님 얘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이 없어 일단.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두 근 사이에 있을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타가 여기 사이에 있고 여기는 알파가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있어야 되죠. 뭐라고? 이렇게도 있어야 되죠. 이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안에. 그럼 이걸 따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판별식이 있어요. 여기에 또 등호가 들어가요, 판별식이. 거기 보면 근 중에 적어도 하나라 그랬지 둘이 근이 다르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얘 때문에 여기 답이 틀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저거 매고 하나 더 있죠. 전체에서 걔를 빼도 돼요. 뭐야 하나 나온 거. 네 가지 케이스잖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나 더 뭐야. 나머지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전체에서 이 경우를 빼셔도 답이 나와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대신에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돼요. 2하고 5가 같아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사이에 있다 그랬지 근이 같다라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같다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풀면 좀 어려워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 3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거나 그래서 얘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적어도 한 개다라는 말에서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거 있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한 20분 남았는데 숙제하시죠. 그거 2개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